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수세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최근홍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준비된 시간 동안 저희 솔루션과 저희 솔루션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 혁신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세션을 보니까 굉장히 그 클라우드 관련된 중요한 토픽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서 오늘 아주 밀도 있게 내용이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동안 세션을 쭉 들으셨다라 그러면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과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얻으셨을 텐데,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세션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그런 스토리로 짧게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세 글로벌 행사가 있어서 잠깐 한 5일 정도 모나코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나코라는 곳을 아마 이리저리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레스 켈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배우가 모나코의 그 왕비가 된 그런 아주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들도 있고, 모나코는 몇 가지 굉장히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컨트리 클럽이라고 이름 지어진 곳을 갔더니 골프장이 아니라 테니스 코트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코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멋지게 차려진 테니스 코트를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국가지만 골프장이 없는 그런 국가였고, 옆에 보이는 아주 높은 오데옹이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이 펜트하우스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어림짐작으로 한국의 가장 비싼 가격에 한 서너 배 정도를 붙여서 한 150억, 200억 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놀랍게도 저 펜트하우스가 가격이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모나코라는 그 나라는 나라 전체의 면적을 통틀어서 평균 1제곱미터당 아파트 그 가격이 7천만 원이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여기는 아주 작은 국가지만 매년 5월에 F1 레이스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과연 이런 곳에서 F1 레이스가 펼쳐질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골목골목을 잘 이렇게 정비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경기 F1 레이스가 이제 열리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F1 레이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저희 솔루션하고 연결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1950년도에 이제 픽스탑 상황입니다. F1 레이스를 생각하시면 300km가 넘는 굉음을 이렇게 내뿜는 자동차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달리면서 경주를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픽스탑이라는 곳에 서서 바퀴도 교체하고 연료도 넣고 이렇게 정비도 하게 됩니다. 1950년대의 픽스탑의 모습은 마치 옛날 시대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2009년이 되면 픽스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연료를 주입하고 이제 굉음을 내고 차가 빠져나가죠. 불과 한 4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보면요. 2013년도에는 픽스탑이 이런 모습이에요. 예, 굉장히 빠르죠. 이거를 묶어서, 사실은 이 픽스탑은 속도를 향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픽스탑에서 0.1초를 줄이느냐, 0.2초를 줄이느냐가 사실은 F1 레이스에서의 어떤 우승을 가름하기 때문에 픽스탑에서 그 초를 줄이기 위한 경쟁은 정말 치열한데, 그 한 50년 동안 이어진 픽스탑에서의 어떤 속도의 어떤 개선을 한 곳에 모아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아주 실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대략 손을 꼽아서 생각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50년대 대비 2013년도에는 한 번 픽스탑에서 이 경주에서 나가는 것 대비 13번 이상, 그리고 9년에서 13년에는 4번에서 5번 정도의 이런 어떤 속도상의 개선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제가 곰곰이 F1의 이런 픽스탑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IT 기술에도 이런 형태의 그런 경쟁과 이런 형태의 아주
빠른 혁신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초를 다투는 그런 F1처럼 IT 기술에서도 뭔가 근본적인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코스트를 줄이는 이런 어떤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F1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기본 전통적인 디플로이먼트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갔는데, 통상 신규 하드웨어 수요를 내고 하드웨어가 센터에 입고가 돼서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반영되는 데는 짧게는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던 그런 게 전통적인 방식이라 그러면, 가상화를 통해서 그 기간을 줄이고 하드웨어의 사용성도 대폭 높였죠. 그래서 뭐 몇 달에서 몇 주 이런 시간, 또 몇 시간 안에 고객이 그 어떤 업무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를 디플로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상화 환경, VM 기반 환경들을 만들어지게 됐고, 그런 어떤 가상화 기술의 어떤 새로운 형태로 이제 VM보다 좀 더 가볍고 빠르면서 쉽게 디플로이하고 이식성이 뛰어난 컨테이너 기술이 나오면서 점차 고객이 요구하는 좀 더 애자일, 빠르고 기민하고 가볍고 성능이 좋은, 관리가 편한 그런 하드웨어 환경으로 이렇게 빠른 전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컨테이너 기술의 보편적인 아주 그 표준 기술로서 쿠버네티즈라는 그런 컨테이너 기술의 표준이 이제 시장의 어떤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화된 그런 인프라의 새로운 어떤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래 CIO들의 아젠다라 그러면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까, 퍼블릭 클라우드나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내 프라이빗한 환경에 어떻게 접목할까,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은 리소스를 풀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페이주고 형태로 종래보다 내가 직접 쓰는 만큼 비용을 내면서 코스트를 아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TCO를 절감하면서 비용 절감을 하는 것 이외에 점차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프라의 관리를 자동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요. F1에서 이런 어떤 속도 경쟁을 통해서 우승을 이렇게 결정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 사실은 F1을 조금만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속도 경쟁을 통해서 어떤 팀은 이렇게 극한의 속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반면에, 보시면 이제 1.82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4개 바퀴를 교체를 하고 차량을 정비해서 내보내는 이런 수준의 어떤 놀라운 속도의 성취를 이렇게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이제 F1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새로운 요인들이 이렇게 가름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피트스탑 크루들이 1년에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 이외에 이제는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모니터에 앉아서 열심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밸류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여기 리얼타임 텔레메트리라 그래서 실제 이제 F1 차량은 이제 빠른 엔진을 가지고 320도의 속도를 내는 그런 레이싱 카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차량 곳곳에 달려있는 센서와 프로세싱 유닛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분석 환경으로 모아지고 또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있는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속도 경쟁이 아니라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운전사의 심박도와 그다음에 연료의 상태, 브레이크 상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차량 운전을 최적화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그 경쟁에서 속도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요인들을 이렇게 얹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하드웨어나 이런 인프라 관련 관점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코스트를 줄이고 좀 더 빠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인프라를 쓸 수 있는 환경을 가져오는 쪽으로 해서 CIO들의 주요 아젠다가 만들어져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거나 또는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해서 내 자체 센터를 클라우드화해서 프라이빗한 클라우드를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인프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혁신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이런 인프라 중심의 혁신은 그야말로 이제 속도를 줄이고 코스트를 줄이는 그런 효익은 있을지언정 실제 경쟁에서 F1 경쟁에서 포디움에 세우는 것 같은 실제 그 비즈니스 단에서 업무 혁신을 좀 더 빠르게 가속화하고 이런 쪽으로는 아직 그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로 충분 인프라가 전환되고 내부의 클라우드 역량을 갖춘 그런 CIO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한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캐퍼빌리티 역량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그거를 뭐 용어로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클라우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제 어떻게 여하이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업무 혁신, 프로세스 혁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더 신속하게 만들어내고 글로벌 환경에서 그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면서 전 세계 시장의 그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기반 기술 요소로 클라우드의 네이티브라는, 클라우드가 이미 만들어진 이 환경 내에서는 이제 종래 VM 중심으로 가상화를 이렇게 끌고 왔던 이 기술에서 이제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기술 요소가 이제 부각이 되고, 이 컨테이너의 그 관리 표준으로 자리 잡은 쿠버네티스를 효과적으로 기업의 인프라에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그리고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 애플리케이션도 종래에 대단위로, 한 단위로 모놀리틱하게 만들어져 있던 큰 덩어리들을 잘게 쪼개서 각 요구사항에 맞게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것들을 서비스화하고 인프라와 묻혀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이런 역량이 이제 고객들이 시장에서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오는 고객의 요구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역량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좀 전에 F1 카에서 또 예를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 그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이렇게 집적하면서 모으는 그런 어떤 경쟁이 됐다라 그러면, 이제는 CPU 메모리가 있는 곳이 이제 바깥으로 분산되는, 이제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집적을 해서 분석해서 그 어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확보하느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총칭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수세에서도 엣지 컴퓨팅에 맞는 그런 솔루션 스택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밸류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종래 10대, 100대, 1000대 수준의 스케일을 갖던 서버와 그 서버들을 관리하는 역량에서 이제 10,000대, 100,000대, 100,000대로 이 컴퓨팅 리소스들이 확대되는 이런 스케일에서 여하이 그 환경의 보안을 확보하고 그 환경에 맞는 워크로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는 게 뭐 정의로 보면 퍼블릭 환경, 프라이빗 환경, 그리고 이걸 묶은 하이브리드 환경과 같은 그런 클라우드를 이미 도입한 내에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잘게 분해를 해서 이거를 그 메시 형태로 결합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과, 인프라 레벨에서는 그 장애나 이런 부분들에 즉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스템의 어떤 회복성을 확보를 하고, 실시간 회복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자동화 내에 관리의 어떤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온다라 그러면, 이런 어떤 두 가지 영역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술 요소들은 현재는 특정 밴드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 월드에서 대부분의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오픈소스 기술들을 이렇게 그 랜드스케이프 형태로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과연 이 영역에서 나는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될 정도로, 사실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픈소스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환경 내에서 나한테 적합한 걸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수세에서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덜어드리고자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기업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요인들을 설계 영역, 그다음에 개발 조직에 필요한 개발 방식 영역, 그리고 설계와 개발 조직의 어떤 변화들을 아우르는 실제 인프라스트럭처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각 영역별로 요구되는 그런 역량들을 솔루션 스택으로 묶어서 그걸 하나의 전체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모습인데,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는 제일 아랫단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래서 쿠버네티즈 기반 하이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할 수 있는 하베스트라는 솔루션을 수세가 오픈 소스로 디벨로퍼를 해서 지금 CNCF에 도네이션을 하고, 이 하베스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제 고객들은 뭔가 그 비슷한 프로프라이터리한 뭐 그 개별적인 그런 외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하베스트라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자체 베어메탈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 내에 이런 그 하이퍼 컨버지드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구성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기반하에 이 분산 환경에 쿠버네티즈 엔진을 쿠버네티즈 기반의 블록 스토리지를 분산 환경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클러스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스토리지 기능, 그 다음에 그 실제 쿠버네티즈 엔진인 RKE와 멀티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현재는 뭐 그 AWS 그 다음에 애저, GCP를 포함해서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다 쿠버네티즈 서포트를 하고 있고, 사실은 고객들도 개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의 쿠버네티즈 환경을 쓰거나 또는 기타 다른 상용 클라우드 쿠버네티즈 서비스들을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복잡한 멀티 클라우드나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아울러서 하나의 그 관리 환경 내에서 다양한 그 쿠버네티즈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클러스터 컨테이너들의 전 라이프 사이클의 그 시큐리티를 보완하는 이런 부분까지 실제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즈 환경을 엔드투엔드로 인프라부터 개발자 환경까지를 총체적으로 아울 수 있는 그런 전사의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스택을 하나의 제품화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다만 저희 수세가 다른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과의 조금 차별화된다는 부분은 여기 각각 컴포넌트로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이 전부 오픈소스로 오픈성을 지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각 영역별로 각자가 필요한 별도 이런 어떤 오픈소스 제품들을 결합을 해서 쓰시는데 전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이 오픈성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벤더 락인 없이 자유롭게 필요한 기술들을 구성을 해서 각자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스택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한 예로 남아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인 압사라는 은행이 뱅킹 업무 전체 스택을 다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즈 환경, 렌처 기반으로 이제 올리셔서 지금 은행 업무들을 혁신을 하시고 계시고, 그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먼트 전체 사이클을 80% 이상 감축을 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전체적인 오버헤드 코스트를 줄이면서 은행 업무에 어떤 빠른 혁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요. 또 컨티넨탈 아게라는 독일에 기반을 둔 150년 된 자동차 부품 제조사 같은 경우도 전 세계 40여 곳 데이터 센터에 있던 그 레거시 환경들을 쿠버네티즈 기반의 컨테이너 기술 렌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면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 통합된 그 중앙 개발 환경에 접속을 해서 그네들의 어떤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 얘기되는 부분들은 아까 F1 차에서도 이게 보았다시피 실제 데이터의 어떤 그 폭발적인 증가의 한 원인이 이런 분산된 엣지 환경으로의 전환이 그 원인이 될 텐데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 센터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보다 4배 이상 많은 데이터가 이제 엣지 환경에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수세에서는 이 엣지 환경을 그 관리하기 위한 주요한 솔루션 축으로 엣지 환경에 적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경량화된 쿠버네티즈 엔진, 그리고 10만 대, 100만 대 이르는 그런 어떤 대규모 스케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역량, 이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에 최적화된 아주 라이트웨이트,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가 요구하는 그런 보안을 다 갖춘 그런 그 슬랩 마이크로라는 그 변경 불가능, 그래서 외부의 보안 위협에 아주 잘 프로텍트되는 최적화된 그런 그 리눅스 오픈소스를 이렇게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엣지 환경에 적합한 인텔 AMD뿐만 아니라 ARM 아키텍처까지 지원을 하면서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OS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쿠버네티즈 영역 중에 이제 엣지 환경에 컨테이너를 디플로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경량화된 쿠버네티즈로 K3S라는 그런 그 표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세 벤처가 실제 개발을 해서 지금 도네이션에서 그 기술을 리드를 하고 있고, 이 K3S라는 엣지에 최적화된 그런 경량화된 쿠버네티즈 플랫폼을 함께 롱원이라는 그 분산 블록 스토리지 솔루션하고 묶어서 실제 분산 환경 내에 손쉽게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고 컨테이너화된 그런 스토리지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중요한 게 플릿이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 전체에 패치나 업데이트,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역량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엣지 컴퓨팅은 이미 독일의 도이체텔레콤이라든지 크로고, 도미노와 같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작게 출발해서 지금 점차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부주 알렌 해밀턴이라는 곳에서는 군 작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전술 영역의 KCS를 도입을 해서 이제 군인들이 전장 어느 곳에서나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아주 전장 환경에 적합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하이퍼자이언트라는 인공위성 업체에서도 이런 K3S라는 라이트웨이트 쿠버네티즈를 통해서 이제 인공위성도 컨테이너가 그 웍노드를 관리하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라는 기업이 92년도에 만들어져서 엔터프라이즈가 요구하는 클라우드 이후 포스트 클라우드 시대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엣지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 스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급해 드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리면서요.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